현대불교 화이팅! 아마 올해 연초부터 코로나19를 확산을 통해서 뭐 한국 사회 세계가 팬데믹화 되면서 다 멈추다시피 한 그런 일상을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비대면 문화라는 이런 문화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주어져 있고, 아마 우리가 4차 산업 시대를 그동안에 이야기해 왔지만은 아무래도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도 10여 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빠르게 다가왔다. 이렇게 또 이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대면 이 문화가 이게 우리 일상의 새로운 뉴노멀로서 이렇게 다가온 거죠. 우리 불교계도 결국 그동안의 종교가 특히 대면 속에서 이루어진 이 문화가 중심이었지만은 비대면 문화로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도 급속하게 그렇게 전환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내년에도 아마 물론 백신이나 치료제가 내년 봄이 되면 공급이 되리라 이제 이런 예상을 또 정부도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올해보다는 훨씬 일상이 좀 더 자유스러워지고 대면도 좀 더 원활해지는 이런 이제 내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구축해 왔던 이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이 빨라지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편 소통의 문화로서 또 우리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이제 이 문화로서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또 쉽게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런 문화 현상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마 올해 내년 이어서 아마 그런 문화는 계속해서 더 우리의 일상의 문화로 흘러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산중에 살아보면 우리 한국 불교는 농촌 또 산촌을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사찰들이 전통 사찰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소위 명산 대천에는 많은 이제 성지 순례객이나 관광객들이 주로 와서 사찰이 유지돼 갈 수 있고 또 조금은 예산을 갖다 이게 확보하는 이제 이런 지금 실태들인데, 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단체로 오는 분들 또 성지 순례객들 또 이 멀리까지 실행 활동을 하러 오는 이런 분들이 급격하게 이제 줄은 거죠. 소위 이제 도시에 있는 분들이 이제 산촌, 농촌 또 관광이라는 이런 차원으로 이제 우리 사찰에 큰 하나 이게 도움이 되어 왔는데, 이제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하나 이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은 우리 한국 불교가 전반적으로 큰 이제 어려움을 갖다 겪을 수밖에 없는 또 이런 일환들이 되어 있고요. 물론 아까 이제 이 실행 활동을 하는 이제 이건 지금 어떤 종교도 다 지금 코로나19에 다 타격을 안 받을 수 없는 지금 이런 실정이고요. 또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 탈종교와 사회 시대적 흐름이 굉장히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건 여러 가지 하나 다 요인이 있지만은 우리 한국 사회 특히 이제 한 3만 불 시대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겠고, 또 이제 과거 이제 세계관에 대한 이 관점들이 지금 이 기술혁명 또 과학의 시대를 맞이해서 상당 부분 하나 이 종교가 설득력을 지니거나 지도력을 가지기가 어려운 이런 이제 환경 또 시대적 흐름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술 혁명 시대는 초연결 사회나 사회 자체가 이제 굉장히 새로운 하나 이게 문화로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동안의 종교가 가져왔던
여러 가지 이 문화적 현상 자체가 이 시대에 이제 부합하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뒤떨어져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거죠. 물론 아까 이제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온택트 문화라는 이 온라인 문화라는 이제 이 문화가 이 소통의 방법이 이게 이제 이 소위 주류적 우리는 소통의 방법이 된 건데 그 이제 활용도에 있어서 기존에 하나 이 농촌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영세한 하나 이게 사찰들은 그런 이제 방법들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또 이제 아까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온라인 이 이제 망 속에서 우리가 진행 활동 또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취득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자층의 이 이제 고령화 현상도 이 영향을 분명히 하나 미치는 거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과거 다 예측은 코로나19 아니어도 된 바죠. 신행의 어떤 이 행태들이 이게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은 아마 존립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하는 또 종교의 영향력은 갈수록 하나 이게 이제 적어져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상은 큰 영성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성을 충족하는 방법이 기존의 하나 이게 이 종교의 행태로서가 아니라 요즘 이야기하는 이게 힐링 문화 또 명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이제 영성의 문제를 고갈 현상을 갖다 해소하는 이런 큰 하나의 이 문화적 하나의 트렌드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 종교가 기성의 종교들이 이 기성의 이 문화나 또 이 양식을 가지고서는 다 충족하거나 요구에 부응하기가 어렵다는 이제 이런 이제 한번 반성적 측면, 새로운 변화의 도모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런 시점이죠. 한국 사회에서 다 그게 이제 하나의 화두겠죠. 기업도 그렇고 또 자영업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 다 그러는데 특히 이제 종교는 그동안에 이제 대면 속에서 이루어져 왔고 신도님들의 그런 하나 이게 이 헌금이랄까 또 이제 이 보시금이랄까 이런 것들이 함께 이게 모아져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교세를 유지해 오는 이 이제 이 뭐 아마 중심적인 이제 예산 합중의 이 내용들이 이게 크게 지금 달라져 가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사찰이 그렇다고 이제 뭐 자원을 활용해서 상업적인 이런 이제 행태로서 결국 예산을 갖다 이게 확보하는 이제 이런데 차츰차츰 지금도 뭐 이제 소소하긴 하지만은 그동안에는 관광객 또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뭐 찻집을 한다, 불교 용품점을 한다, 또 여타의 뭐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또 이제 해가고 있는 일들, 또 여타 뭐 이 사회와 또 이제 함께하면서 또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하나 이게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이 대안을 가지고 예산 합충을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결국은 뭐 또 신도청 내지는 하나 이제 사찰에 오는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 그러나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대면 속에서 거의 이제 예산이 합충되었던 것을 이제 비대면 문화 속에서 이 온라인을 통한 뭐 기도가 되었건 또 이제 이 수행이 되었건 또 여타의 뭐 또 지도하는 지도력을 형성을 해서 그것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또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방안들을 모색해 갈 수밖에 없다. 그 뭐 특별한 지금 뭐 아이디어 가지고 그냥 이게 쉽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지금 월정사회도 이 관람료 수입의 상당 부분 이 의존해 왔던 바가 있죠. 물론 이건 뭐 과거 같으면은 그냥 이 산에 뭐 이 소위 벌채나 나무도 하고 또 경작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 또 이제 이게 다 도시 중심으로 모든 인적 물적 이동되다 보니까 결국은 쉽지 않은 속에 이제 관람료라는 것 여기에 의지해서 일정 부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또 내지는 이제 도시에서 다 이제 이 참배오는 또 기도에 동참하는 이제 이런 문화 속에서 성지 순례 문화 속에서 중요한 맹산 대찰들이 유지해 오는 이제 이런 면이 이제 높았는데 이거 다 이제 지금 쉽지 않은 이제 이런 환경에 이제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다시 이 농경사의 즉 온비 이 오대산 자연맹상마을 여기는 맹상 그것도 이제 물론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동안에 템플스테이 또 이제 이 코로나19 시대는 템플스테이도 이거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면이 있겠고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물론 일정 부분의 이제 템플스테이 행태들도 사찰의 유지에 중요한 하나 이제 또 포교에 중요하고 또 예산에도 또 이 어떤 일정 부분의 역할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그런 측면 월정사는 이제 그런 자연 맹상 마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자체 하나 이제 이 인프라 유지 소위 유무형의 관리 비용의 상당 부분 이제 다 이제 소진이 되는 거지. 그것이 잉여 예산이 돼서 다른 것까지 다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는 가기는 쉽지 않고요. 또 그건 이제 그대로 새로운 하나 이게 우리 이 불교 문화 속에서 이제 뭐 시대적 하나 이게 포교랄까 또 불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을 세상 속에 하나 해양시켜주는 이제 이런 측면 또 세상이 요구하는데 부응하는 이제 그런 역할의 측면 속에서 이 오대산 자연맹상마을은 또 이제 이해돼야 되고 또 그것이 이제 그 나름의 또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길들을 또 모색해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이 시대 지금 뭐 언택트 시대에 또 초연결 시대에 걸맞는 이 사찰의 내용을 이렇게 전환하면서 그나마도 하나 이게 교세를 유지해 갈 수 있고 또 시대적인 하나 이 흐름에 부응한 이 자기 이제 뭐 변화 역할 또 이제 발전 이런 것들을 그 속에서 찾는 다양한 하나 이게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단위 사찰 이제 채산제 같은 이런 형태로서 이 발전을 해왔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교구 본사나 또 이제 지역의 공동 포교 또 중앙에서 교단을 운영하고 또 중앙이 도제 양성이라든지 여타의 또 이제 이 거점 사찰을 또 이제 만들어가는 일들 뭐 여러 가지 중앙에서 이제 또 종단을 관리 유지하는데 이 또 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결국 사찰의 예산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다 이게 이제 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큰 사찰은 좀 많이 이제 다 이제 부담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정도로 하면서 이제 사찰이 유지돼 오고 또 우리 이제 하나의 이 사찰 공동체가 이제 사설이라는 게 또 이제 이 생겨난 거거든요. 근세에 들어서 이제 개인이 이제 사찰을 지을 수 있는 이 역량에 따라서 이런 제도를 갖다 이제 우리가 도입하다 보니까 교세 확산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도움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전체를 갖다 균형 있게 하나 이게 또 아까 말씀같이 모아서 재분배하는 이제 이런 구조를 지니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 거죠. 또 이제 교단화 또 뭐 교구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요연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이 관리 구조가 이게 이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 이 불교계가 또 놓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대한도 이 이제 재정이 다 어렵게 되고 또 중앙종단을 분담금에 의해서 운영하지 못하는 이런 시절이 오지 않겠나 하는 이제 이런 염려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뭔가 제도의 새로운 변화 같은 거, 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지금 이 코로나 시국 또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이런 하나 이게 제도 개혁이나 또 패러다임의 전환을 결국 이게 지금 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또 이제 절박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 교단에도 지금 다가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코로나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지금 역사적 하나 이게 흐름 속에서도 이게 이제 잘 사는 사찰 또 이제 적은 사찰 뭐 규모가 크거나 적거나 심도가 많거나 적거나 또 도심에 있거나 농촌에 있거나 다 이러면서 격차가 다 있기는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적은 것은 정말 이제 존립하기가 어려운 또 새로운 하나 변화가 요구되는데 그 변화에 부응하는 자체적인 하나 이게 전환을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은 이제 이런 이제 형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그 나름의 이제 노력들은 지역은 지역 또 지역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 지방은 거의 고령화 사회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과연 이 온택트 문화에 걸맞는 이런 이 온라인 소통 문화가 얼마나 크게 필요하겠는가 하는 이제 이런 것을 또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그 실정에 맞게끔 해서 가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차츰차츰 이 노령화된 이제 이런 분들 새로운 하나 불자가 생겨나지 않으면은 차츰 줄어드는 것은 자연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적은 사찰들, 농촌에 있는 사찰들이 갈수록 이제 교세 사찰 사세가 이게 이제 약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는 더욱이나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비대면 대면 속에서 해왔던 이 오랜 종교 실행 활동을 또 이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이제 사찰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 있게 되는데 그건 이제 그 나름의 앞으로 회생 가능하고 또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은 좀 이제 이 교구 본사나 또 여타의 이제 이 중앙종단에서 일정 부분의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제 유지돼 갈 수 있게끔 해야 될 테고 그 이제 큰 하나 이게 물론 이제 그건 뭐 교구라는 건 함께 이제 살펴야 될 일들인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교구 본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단순하게 어떤 뭐 대행 사찰을 돌봐야 된다 하는 이런 개념 가지고서는 맞지 않고 이제 교구는 교구 단위의 행정 관리 체제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데 또 유지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이 없으면은 결국은 이거 이제 이 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건 뭐 이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쉼 없이 하나 이게 이 사찰도 부침을 거듭해 왔고 이 시대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역은 지역 단위의 거점 사찰 중심으로 좀 어떤 내용과 이런 것들이 좀 잘 하나 이게 갖추어져서 그 지역을 갖다 전체적으로 잘 하나 이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내용이 좀 충실해져야 되는 거죠. 그냥 사찰 하나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또 다른 예산을 갖다 계속 하나 이게 도와주기로는 우리 불교계 현재 어떤 실태로 볼 때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큰 사찰은 이 예산이 많이 생겨날 것 같지만은 실제 알고 보면은 꼭 그런 사찰 몇 개 되지도 않거든요.
예, 그게 우리 불교의 현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건 이제 그 교구 본사에서 잘 하나 이게 이제 살펴서 그래도 최대한 보존 유지 또 개성될 수 있는 것들은 또 그렇게 개성해 가고, 특히 하나 이게 전통 역사성이 있는 사찰들은 이건 뭐 그 지역에서도 그렇고 또 소위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도와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그건 유지하기 위해서 도와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관리 효율과 또 예산의 뒷받침을 또 교구적인 차원에서 뒷받침해 가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물론 한국 사회가 지금 이제 건세 이제 고도 성장 이런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폐단과 더불어서 코로나19가 또한 이제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갖다 가중시키고 있고, 그건 이제 나타난 결과들이 지금 현재 우울증이나 정신병리 현상이 엄청나게 지금 심화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살률이 세계 OECD 뭐 1위, 특히 노인 자살률이나 이건 뭐 보통 2, 3배 정도 된다고도 이야기하는 이제 이런 지금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결국 이 시대 한편으로는 이게 영성 이제 고갈의 시대죠. 그건 이제 물질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고, 또 현재 결국 이제 물질 중심으로 또 발전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결국 영성은 자연스럽게 고갈될 수밖에. 이제 산중은 보면은 생태가 굉장히 이제 변하고 있다. 이건 이제 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제 생태가 변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대산에도 이제 전나무 많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구상나무라고 이 가뭄비나무, 구상나무 뭐 그런 이제 수종인데, 그건 이제 해발 1000m 이상에 자라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그게 다 이게 지금 지리산에도 그렇고 한라산에도 그렇고 덕유산에도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오대산에도 그런 구상나무가 많은데 그게 전부 이게 죽거든요. 그건 이제 결국 과거보다는 눈이 적게 오고, 또 이제 여름이 훨씬 더워졌고, 또 내지는 이제 그런 하나의 이 생태 이 환경이 굉장히 이제 변한 거죠. 지금 전나무도 과거에 비해서는 눈이 적게 오죠. 늦게도 오고 적게도 오고, 겨울이 짧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겨울 시작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눈도 옛날 많이 왔던 이런 눈들이 지금은 적어졌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수량 같은 것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적어졌잖아요. 이 남한강의 하나 이게 생태를 봐도 과거에 이제 이 물길에 배들이 다녔다 그러는데 배가 다니기 어려운 정도로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건 다 이제 강수량이 적어졌다는 것. 또 눈이 적게 오니까 또 겨울에 그런 또 영향을 갖다 받는 동식물 다 이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후 환경에 의한 이 생태 변화가 이 산중에 있어봐도 굉장히 이 생태 환경이 많이 이게 이제 달라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여기는 과거 이제 모기 같은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씩 한 마리씩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 다 이게 과거에는 선풍기나 이런 걸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었지만은 이 산중에도 선풍기 같은 게 이제 지금 여름이 되면 생각이 나는 이 기후 온난화의 어떤 변화가 그렇게 가고 있다. 이제 이런 걸 충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과거하고는 다르죠. 지금 뭐 수도권이나 또 이제 우리 서해안 쪽에서 받는 것보다는 훨씬 적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기도 옛날에는 정말 요 청량산이라 그랬잖아요. 맑고 시원한
이 하늘의 별이나 달이 이 아름답게 하나 보이는 곳이 오대산 제1이라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맑기는 하지만은 과거만큼은 지금 이 미세먼지 또 공기 지금 서쪽에 우리는 제트 기류를 타고 이쪽으로 흘러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굉장히 오염된 이런 공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환경 문제는 지금 현재 거의 뭐 전 지구촌의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다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더없이 높게 가지는 이제 이런 이제 시대가 되었잖아요. 물론 그 따라서 물론 뭐 기후 협약이나 여기에서도 이제 이 탄소세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되고 하면서 우리도 이제 2050년도 이 탄소 중립 선언도 뭐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건 뭐 함께 우리가 특단의 노력을 해가지 않으면은 이건 이 해결하기가 어려운 이제 이런 가장 중차대하면서도 이 절박하게 또 느끼지 못하는 이제 이런 지금 이 이제 기후 위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유럽이나 이쪽은 설문조사에서 코로나보다도 환경이 더 일본으로 더 고통과 위기로서 느끼고 있다 하는 이제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가온 당면의 이 과제로서 이제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조금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이 엄청난 위기로서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고 있다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결국 이것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 종교가 함께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종교 파리 기후 협약에서부터 함께 동참하면서 종교 연대 속에서 아마 이 환경 문제, 소위 기후 온난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자 하는 이제 이런 확산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첫째 중요한 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야 될 이 실천 운동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국가가 하나 이 정책적으로 이 지금 이 기후 온난화, 기후 위기 문제를 갖다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될 것인가, 또 이 환경 오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이 정책적인 이 과제가 더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그동안에 NGO에서 이제 뭐 정책 문제나 또 우리 생활 문화를 어떻게 좀 운동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이제 지혜들을 모아오고 또 노력을 해왔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건 온통 이건 뭐 이제 결국 이 생명의 문제고 지금 이제 하나의 뭐 모든 생명 존폐의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것보다도 이 선행돼야 될 이런 이제 이 지구촌의 과제 이 속에 종교가 이 문제를 갖다 가볍게 여기에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종교가 지니고 있는 본래 어떤 뭐 이 이제 세계관 또 내지는 이제 그 실천이라는 건 이 지구촌에 대한 하나의 이게 동체심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죠. 이제 결국 이 탐진치라는 이 근본적인 우리의 이 욕망으로부터 이 비롯된 이 어리석음으로 비롯된 우리의 이 현대 문명에 대한 이 하나의 이제 이 반성이죠. 이제 새로운 하나 이게 이 지구촌을 살릴 수 있고 또 세계가 함께 평화 이 행복을 어떻게 하나 이게 구가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미래 사회에도 미래 세대에도 하는 이제 이런 이제 큰 거시적 관점 속에서 종교가 이제 세계관의 전환 운동, 인식의 전환이죠. 세상을 바라보고 생명을 바라보고 또 지구를 바라보는 이 인식 전환 운동을 종교가 나서서 하는 것이 곧 자기 종교를 세상 속에 구현시키는 일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불교도 어떤 종교보다도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또 이게 세상이 그대로 연결되고 또 이제 동체심이라는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또 지구를 또 생명을 바라보는 이런 이제 세계관을 지니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도 불교가 어떤 종교보다도 더 아마 이 환경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아마 뭐 붓다의 이 부세 대비의 정신을 실현하는 일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물론 뭐 NGO에서도 이제 그런 노력을 더 많이 이제 기울이고 계시겠지만은 물론 뭐 우리 불교계나 종교계에서도 이제 그런 입법화시킬 수 있는 노력까지도 가야 되겠지만은 그런 종교가 가지고 있는 또 이제 이런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더 이제 이 세상 속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여기에 종교는 좀 더 높은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근본주의적 관점 속에서 종교가 그건 이제 일반 영성의 문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전환의 문제까지는 이거 국가 정책이나 NGO에서 나아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영역을 이제 종교가 또 담당해야 될 영역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특히 불교는 이제 개인의 어떤 수행이나 개인의 신행 활동은 상당 부분 하나 이게 뭐 또 강점이 이제 있듯이 또 신행의 이제 행태들이 되게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반성적으로 나온 것이 사실은 이 대승불교잖아요. 보살 사상이고 그러듯이 결국 이제 좀 명상이나 이것도 자기 이 개인의 어떤 뭐 이 힐링이라는 뭐 또 내지는 내면을 갖다 이게 이 평화롭게 정화하는 이제 이런 것을 좀 더 넓게 사회적 명상으로 좀 더 세상을 갖다 이제 인식을 또 달리 나만이 아니고 이제 물론 뭐 불교 깨달음이라는 게 주관과 객관 내지는 뭐 이 세상 영기적 인식을 분명히 전환시키는 데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좀 내가 힐링 아니라 이 세상이 함께 좀 힐링될 수 있는 이런 넓은 하나 이제 이 명상의 의미를 또 신행의 의미를 높여주는 이것만 해도 우리 불교가 굉장히 이 세상 속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길을 갖다 열어낸다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건 뭐 온 사회가 이제 다 이 세상 문명이 변화하는 거잖아요. 이건 소위 뭐 기술혁명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우듯이 모든 하나 이게 영역이 다 디지털 중심의 사회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죠. 물론 뭐 그동안에 우리가 1차, 2차, 3차 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제 4차 산업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경제 구조도 거의 뭐 이 디지털 경제 또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이 온라인 망 속에서 또 이루어지는 것. 그와 더불어서 이제 초연결과 이 초지능의 사회라 그러죠. AI라는 게 결국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엄청난 이제 하나의 존재로서 이제 등장이 되잖아요. 결국 불교계도 결국은 종교도 결국은 이 사회 이 현상 속에 함께 존재해가는 이제 그런 하나 영역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그냥 해왔던 이대로 이 문화를 가지고 미래 사회에도 유효한 하나 이게 종교 현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여기에 대한 지금 다 의문을 다 던지고 있듯이 결국은 그 시대에 부합하거나 또 그 시대의 어떤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면은 그건 뭐 존재의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결국 물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세계관이나 이건 4차 산업 시대가 되더라도 다 유효한 하나 이게 이 세계관으로서 또 영향을 충분히 지닐 수 있다 하는 그러지만은 그 하나 이제 그것이 하나 이게 문화로서 이 현상으로서 나타나서 그 시대의 어떤 정신적 영역을
다 지도해 갈 수 있고 또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충분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또 인간의 어떤 이 탐진치의 문제 또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그 시대는 고통이 완전히 사라질까 하는 이제 이런 문제일 수 있는데 기술혁명에 의해서 우리가 편리하고 풍요로워진다고 다 이 결국 고통은 사라지겠는가? 아까 우리가 이 기후 위기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문제도 결국 우리에게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것이 완전한 해결은 어렵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문제일 테고 이런 문제를 또 이제 이 종교적 관점에서 이 해결해가는 그런 역할들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개인의 어떤 뭐 이 심리 상태나 이런 건 과연 어떨 것인가 하는 전망은 우울증이 한 50% 이상이 거의 뭐 우울 증세를 다 앓을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지금 미래 예측이나 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결국 영성의 문제는 이게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고갈된 만큼 더 이제 영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 있는 이제 이런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교가 어떻게 답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불교 역할 그건 이제 맹상이 됐건 맹상이라는 이제 이런 이제 의미 속에서는 어떤 종교도 다 이 맹상이라는 이 관점 속에서 다 이제 어떤 큰 하나 카테고리 영역이죠. 다 자기 역할을 또 한다고 이제 이야기 될 수 있지만은 불교가 그래도 그동안에 이 수행 문화 이 속에 결국 이 맹상의 영역들이 더 정교롭게 잘 지도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하나의 문화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불교의 역할은 그 시대에도 높아질 수 있겠고 또 이제 디지털 문화라는 건 온통 중중무진하고 정말 바다 같은 정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이 디지털 문화를 또 담아내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상으로서는 아마 한만한 이런 이 사상의 도구가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불교가 세상을 갖다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 속에 하나 이게 존재 또 이제 이 세상 또 이제 미시아 또 이 우주라는 이런 하나 이게 이 전체를 갖다 두루 하나 설명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하나 이게 그릇으로서 하암사상 같은 것들이 하나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이 불교가 잘 하게 되면은 4차 산업 시대에 더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이런 종교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결국 이 온택트 시대에 걸맞는 이 이제 체제를 갖춰가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오프라인의 이 인프라들 이런 것도 더 유용하고 또 이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널리 제공되기 위해서는 뭐 필수적으로 이게 이 온라인망이랄까요, 이 온택트 문화를 갖다 이 활용해 가야 된다. 거의 뭐 또 디지털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이제 이런 하나 이 내용들을 이걸 잘 하나 이게 정리해내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건 뭐 종단에서 잘 구축해 가면 더 좋은 일이지만은 최대한도 하나 이게 이 데이터를 이 빅데이터를 이걸 구축해 내야 되는 일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아마 뭐 포교 또 내지는 뭐 이 또 핵심의 역량 또 미래를 또 이 예측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하나 유무형의 인프라를 또 구축해가는 문제들 이런 것들의 모든 기반은 아마 이 데이터 속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잘 구축되지 않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그건 뭐 하나의 뭐 이 에너지잖아요, 연료잖아요. 연료가 없이는 이 온라인망이나 어떤 디지털 문화에 이게 제대로 된 하나 이게 이 가동을 또
영향력을 또 전달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이 관점 속에서 이 데이터 구축이라는 게 이게 앞으로 우리 이 불교계 또 해내야 될 이 중요한 하나의 과제일 것 같고, 또 이제 이 지금 해왔던 이런 이제 문화들도 이걸 이제 기도가 됐건 또 참선 수행이 됐건 또 여타의 뭐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신행의 어떤 활동의 내용들이 뭐 법회나 이런 것들도 지금 상당 부분은 이제 짧은 시간 속에 각 사찰도 이제 다 이 은택 문화에 이제 걸맞는 이 내용들로 지금 이 뭐 담아서 전송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 뭐 이 핸드폰이라는 게 이게 우리 생활에 이제 필수 불가결한 이런 우리 장기와 같은 이제 이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요즘 이 시중에서도 이 핸드폰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다 이게 이제 알려질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예. 그 이게 아무리 좋은 이 오프라인을 지니고 있고 좋은 문화를 갖다 지니고 있어도 결국 생활 속으로 또 우리 이 삶 속으로 또 우리 손 안으로 다 전달해 주지 않으면은 이게 연결을 못 하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이 오프라인의 활용도가 거의 다 이게 전무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쉼 없이 그런 이 온라인과 이 오프라인이 연결돼서 이렇게 이제 갈 수 있게끔 하게 되면은 또 사람은 이제 긴 세월 동안에 이 유권이라는 게 다 이게 진화의 산물이잖아요. 이 오프라인과 하나 교감하면서 이제 진화해 왔기 때문에 결국 이 사이버 공간이나 이 디지털 속에서만 우리가 이 행복감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이게 충족화 시킬 수 없는 것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또 다른 이 한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오프라인을 또 필요로 하는 거죠. 숲을 필요로 하고 또 실질적인 대면 속에서 또 충족해야 될 이런 이제 것들이 또 있는 거죠. 아날로그적 요소들이. 결국 그러나 이제 이것도 이 소위 온라인을 통하지 않으면은 또 이 디지털 속으로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내용들만 잘 이렇게 정리하고 또 잘해 갈 것 같으면은 아마 한국 불교의 세계화도 아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건 아마 이 한국 불교가 한국 이 정신 문명에 더 큰 하나 영향을 주면서 우리나라가 이 문화의 이 세계 지도력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역도 우리 불교계가 잘하면은 거기에 큰 하나 역할을 해낼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현대불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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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